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이 관련해서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상황, 종합 책임을 진단한 측면이 있다는데 우선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는데요. 노영민 실장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 책임을 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 네.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부동산이 폭등했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이 주도해서 청와대 내에 소위 집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걸 해소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아마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주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대변인이 네. 비서실 산하 수석 전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관행으로 보면 이게 비서실장 주도로 수석들이 뜻을 모았을 경우에는 대변인이 발표하는 경우는 없죠. 네. 그냥 언론에 알려지죠, 스물스물. 네. 근데 이번에는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냥 사의를 표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사건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청와대도 인식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그나마 앞으로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노영민 실장이나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분들은 또 국민들에게 상당한 아픔을 주기도 했거든요. 저분들이 오히려 가장 아파트값 상승의 이익을 취하는 분들이 청와대에 앉아서 어떻게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네. 그것이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자체의 쇄신의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괄해서 사표를 내고 몇 분만 수리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려고 했다면 사실은 좀 저런 형태는 띄지 네. 않을 텐데 상당히 책임을 조금 묻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동산 대책이 졸렬했다는 부분은 평가시고요. 그리고 노영민 실장이 수혜를 입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사실 이 문제는 노영민 실장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집을 다 파신 분이니까 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거보다는 만약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문책을 한다면 그건 정책실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정책실이 아니라 비서실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부동산 대책 자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일 청와대의 다주택자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국민들은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되길 원했는데 사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우선 비서실장께서 답답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일괄 사의 표명을 보고받은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정리해드리면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또 비서실 소속의 5 수석이니까는요.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그다음에 김혜숙 인사수석, 그다음에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이게 5명. 그러니까 실장 더하기 5의 수석 비서관이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 발표 직전에 애초에 그 노영민 실장은 집이 2채였다가 결국 2채를 다 처분했잖아요. 근데 일부의 보도에서 김조원 민정수석의 부동산 문제 한 채를 팔기로 했는데 그것이 실제 그 지역의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어떤 보도에 대한 청와대 대응이 좀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영향을 끼쳤을까요? 김조원 수석의 건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종합적으로 네. 청와대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해소하기로 한 게 12월까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고 8월 말로 시한이 연장됐는데 그 과정이 매끄럽질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그 당사자들도 그렇고 비서실장이 무엇보다 그 주도하신 분이잖아요. 다주택자 해소를. 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저는 김조원 수석 관련 보도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8월 말까지 시간을 줬으니 네.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기자들은 김조원 수석이 8월 말까지 확실히 집을 팔라는 취지로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값을 좀 금매의 경우는 집값을 내려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이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관련하여 사실은 그 남편은 잘 모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해명 과정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집값을 낮춰서 팔 의지가 확실한가? 네. 라는 의심을 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먼저 책임을 느끼고 책임지겠다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요. 오늘 이 사의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일괄적으로 사의를 받아들일지 일부만 선별 수리할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모르지만 예. 이제 문제는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후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5분이 다 후임이 거론된 분은 아니세요. 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최대한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정책적인 논란, 사안 속에서 야당과 언론에서는 뭔가 좀 이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책임지는 차원에서 좀 이번에 일괄 사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이 뭐 그냥 전원다 신임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굳이 대변인이 나서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그 발표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상당 부분 바꿀 의지가 지금 있다는 전제하에 사표를 제출한 것이고 사실 국민들을 짜증스럽고 분노하게 만든 일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네. 특히 최근에 그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보여준 청와대 참모들의 어떤 행위는 사실 좀 약간 조소의 그 지금 단계로 접어들었죠. 특히 이번에 민정수석이 사실은 과거의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업무로 주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김조원 민정수석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 집 파는 문제 외에는 아무 그 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그 단지 이름만 쳐넣으면요 실시간으로 지금 그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매물들이 쫙 나와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순진한 분 같아요. 보통 같으면 내가 부동산에 내놓은 게 아니고 식구가 내놨다 이렇게 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그 부동산을 그 매물로 그 내놨는데 또 청와대의 관계자 이런 말을 빌려서 남자들은 뭐 집값을 좀 모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뭐 모를 수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부동산 사무소에 집을 내놓으려고 전화라도 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우리 집 몇 평인데요. 그러면 상대가 그
중개사가 네. 요즘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받아들일까요? 묻거든요. 그럼 그건 좀 비쌀 것 같고 이래 되면 빨리 팔리고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들 중에 아파트 거래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조롱 섞인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사정을 이제 좀 제대로 알아듣고 공동 책임을 좀 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동산 내놓는 거는 남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신에 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정책적인 논란 속에서 인사의 어떤 책임을 지라는 대상은 경제 부분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청와대 비서실의 일괄 사의가 부처나 다른 수석실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선 지금 요 사안만 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책실에 대한 정책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 산하의 그 수석들은 사실 좀 다르죠, 위상이. 정무적인 부분, 언론 관련, 뭐 등등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통령의 순수한 참모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순수한 참모진 선에서만 일괄 사의고 정책적인 예를 들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는 굳이 옮겨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적인 책임을 지는 부서는 사의 표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괄 사의 표명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그 전체를 다 사의를 수리하면은 사실상 청와대 비서진의 공백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 이게 연착륙해야 되잖아요. 업무 공백이 예.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수석은 사실 하마평도 돌았고 그러게요. 예, 준비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사람도 찾아야 되고 또 인사 검증이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 검증에 최소한 2주 내지 한 달이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나 이런 건 그런 인사 공백을 감안하여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한 2주 전 벌써 3주 된 것 같아요. 그 수석 비서관에 하마평이 있었는데 그분들 다시 지금 인사까지 나진 않았어요. 최민희 전 의원이 저번에 박지원 국정원장 관련해서 인사 나기 전에 박지원 전 의원에 대해 인사 하마평을 좀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었는데 어때 두 분 이번에 청와대 이런 비서진에 좀 콕 찍어서 추천할 인물 떠오르는 분 있어요? 김재원 의원님 추천할까요? 저분 예산 결산 뭐 전문가 그런데 아니에요? 대상이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로 제가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그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일괄 사의 표명은요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또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청와대로부터 소식 이어지게 되면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